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하나 만나볼까요? 최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보내면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다가 여러 뒷말이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최근 법무부가 주목받았던 건 사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측근이 장관이기도 하지만 이 논란 때문에 좀 지방선거 전후로 얘기가 많았거든요. 취임사를 손글씨 써서 보내면 경품 준다. 이거 한 장관이 이제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일단 그 전까지 그런 이벤트, 경품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원장 따라쓰기 해서 뭐 선생님한테 연필 얻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관 취임사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써서 하면 경품 준다? 혹시 어떤 분이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장관이 지시한 건 아니겠죠. 본인이 이걸 알고 일단 중단시켰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한 장관도 이걸 좀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장관한테 좀 뭔가 잘 보이고 장관을 또 워낙 힘이 받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조직이 굴러가면 사실은 이제 그 조직 내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관이 좋아하는 거, 장관이 좋아할 것들만 다들 밑에서 알아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금 워낙 실세 장관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인사검증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즉 법무부가 어떤 면에서 권한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그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든 부처 중에서 상당히 굉장히 최고로 주목받는 부서인데 아니 법무부의 공무원들이 알 만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획을 했을까? 더군다나 써서 보내면 경품을 준다? 아니 그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또 열심히 쓴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장관의 취임사에 그날 들은 것이고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한 장관이 그 조직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지 이게 일회성에서 해프닝이 아니라 이런 식의 조직 문화가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법무부 전 직원이 차문 열고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그 취임사에서 한 장관이 당시에 선진 법치행정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일환이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반대로 과거에는 이랬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차문 열고 닫는 의전하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업적직을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참 탁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본인에게 좀 권력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좀 야당으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자꾸만 너무나 많은 권력들이 지금 집중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몸을 낮추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논란이나 그런 의혹들을 본인이 먼저 사전에 차단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보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글씨 이벤트는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고 여기 중간에는 업적집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한 건당 43,000원으로 200부가 제작됐고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은 없었던 모양인데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또 임기가 또 짧았을 수 있으니까 39,000원에 250부 제작. 이것도 세금이 들어갔고 박범계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작하지 말라고 중단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이 손글씨 이벤트든 문 닫는 것, 차 문 닫고 열고 업적집까지 꽤 많았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한동훈 장관 들어서 그 전에 관행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해왔던 법무부의 어떤 조직 문화가 저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법무부가 권위적이고 상당히 구태스러운 조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가 문을 열고 닫는 건 정말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적집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 뭐하러 국민 세금 들여서 수백 건씩 업적집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내는 것도 우스거니와 업적을 홍보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 환경에 맞는 것인데 그걸 책으로 굳이 발간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부터 아마 법무부의 관행처럼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 지적해서 차단시켜내는 게 좀 한동훈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법무부가 아까 그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법무부의 그 명칭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서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사람들한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들이 저런 조직 문화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지속시켰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국민과 함께하는 또 국민 속에 있는 가장 가까운 법무부 또 가까운 검찰로서의 좀 이미지를 위해서 저런 권위적인 것들은 다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솎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업적집을 한번 보고 싶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예. 그게 또 윤석열 전 총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너무 비꼬신 건 아니요, 아니죠? 한번 예. 보고 싶습니다. 예. 업적이라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몇몇 법무부 장관이 썼던 이 업적집 관련해서도 하지 말라 한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주제 전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들 하나로 모아봤습니다.